어쨌든 알츠하이머가 있으면 루이바디나 이런 이제 독성 물질들 내에 많이 이제 PET-CT에서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낮추는 약을 테스트를 쭉 해갖고 해봤는데 임상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알츠온에서 검사가 보이면 이제 뭐 약을 쓸 수 있는 게 미국에서 개발이 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이 1년 하는 비용이 4,500 정도 들어요. 약값만.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100세 시대, 오래 살게 되면서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치매겠지 뭐. 맞았어요. 그래서 치매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안 걸리나? 그거 먼저 한번. 일단은 치매는 보통 크게는 두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태행성 변화가 와서 이제 뇌가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치매 중에 혈관성 치매라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처럼 가는 혈관들이 있는데, 걔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뇌에 이제 열공경색이라 그래서 뇌 MRI를 찍었더니 조그맣게 이제 뇌경색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니까 뇌경색이라는 게 뇌출혈이랑 뇌경색을 합쳐서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경색이라는 애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니까 뇌가 죽은 거예요. 그걸 이제 뇌경색이라 그러고,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제 피가 나갖고 막 이제 뇌가 망가지는 걸 이제 뇌출혈이라 그러고,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뇌졸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뇌경색이라는 상황 자체가 큰 혈관이 당연히 막히면 이제 크게 망가지겠지만, 혈관이 이제 머리카락처럼 되게 작은 혈관까지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막히기 쉬운 혈관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걔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몇 개가 막혀서는 증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뇌가 기능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제 혈관성 치매라 그러고, 얘들은 MRI를 찍어보면 특정 부위에 뇌가 망가진 게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것 때문에 뇌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갖고 이제 혈관성 치매가 오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혈관이 망가지지 않도록 치료를 하려고 할 거고, 작은 혈관이 막히는 걸 일일이 뚫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막아주려고 우리가 이제 약을 쓰는 게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그런 약들을 갖다가 혈소판의 기능을 이제 좀 저하시켜서 혈전이 좀 덜 생기도록 하는 이제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신경외과 의사들이 뇌경색 이온 환자들한테 주는 약들이에요. 기전이 또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만 써서 안 되겠다 싶으면 심할 경우 세 종류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치료인데, 약들 자체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혈관성 치매 때 쓰는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이 사실은 조금 골치가 아픈 게,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스피린 먹는 사람들은 기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피린 먹고 만약에 이빨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약 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작용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의사들끼리도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갖고 연세 드신 분들이 뇌가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잘 넘어지고 그러는데,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다치면 다른 사람 같으면 조금 출혈하고 말게 막 되게 출혈이 크게 나고, 그것 때문에 막 수술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막, 야, 저 환자는 지혈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약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가지고 사실은 좀 의사들도 디베이트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뇌경색이 온 이력이 있거나 있으면 쓰는 거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논문을 보거나 이제 레포트를 보면 위장관 출혈이 와서 부작용이 크다는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는 혈관성 치매에 관련된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알츠하이머라는 병은요, 독성 메타볼라이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산물들이 뇌에 엄청 많이 쌓인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MRI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PET-CT라 그래가지고 화학적 변화가 나타나면 생기는 이제 부산물들이 몸에 어느 정도 축적돼 있고 어느 부분에 많은지를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거를 해보면 종양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는 종양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걸 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해보면 이런 물질들이 뇌에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독성 물질 때문에 뇌가 기능이 많이 떨어졌고 그런 알츠하이머 병이 왔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졌으면 독성 물질을 넣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먼저 했어요, 의사들이. 그래갖고 그 메타볼라이트를 줄이는 약들을 쭉 써봤는데 그게 줄어도 알츠하이머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 됐어요. 근데 사실 PET-CT라는 게 검사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게 100만 원 넘을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 번 계속 찍을 수는 없어서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거를 피검사를 통해서 해보자는 연구가 좀 됐어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릴라이빌리티가 좀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랑 저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결과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믿을만한 검사인데 그게 조금 안 맞아요, 솔직히 이 검사는. 그래서 아무래도 PET-CT를 찍는 것보다 훨씬 단순해서 좋긴 한데 생각보다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알츠하이머가 있으면 루이바디나 이런 이제 독성 물질들 내에 많이 이제 PET-CT에서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낮추는 약을 테스트를 쭉 해갖고 해봤는데, 임상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검사도 해갖고 이제 알츠온에서 검사가 보이면 이제 뭐 약을 쓸 수 있는 게 미국에서
미국에서 개발이 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이 1년 하는 비용이 4,500 정도 들어요. 약값만. 그러니까 치료제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효과적인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이제 기능의학을 하는 대가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이제 독성 메타볼라이트가 생기는 기준 자체를 최대한 최소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독성 물질을 낮춰주는 약을 써봤더니 결과는 별로다. 그러면 그 약을 써갖고는 사실 해결되진 않을 거다. 결국 그렇게 가면 사실 영양제를 쓰는 것도 그냥 피 검사를 해서 이 영양소가 적으니까 얘를 줍시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하는 검사가 생각보다 정확도가 되게 떨어져요. 제가 환자들한테 영양제를 주거나 치료를 할 때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좋은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걸 끊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산화 스트레스가 크다, 독소가 많다, 이게 결국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먹는 데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기능의학이나 이런 쪽에 대가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알츠하이머가 왔어, 그래서 치료제를 먹었더니 효과가 없네? 그러면은 결국은 루이바디가 왜 생겼을까? 독소가 많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이제 해독해주는 메커니즘 자체도 되게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서 독성 물질들이 더 쌓이니까 이제 브레인에까지 침착돼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론들이 많아요.